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아, 지금 현재 양궁 국대 선발전 3차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궁 국대는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선수들을 엄선을 하게 되는데요. 3차전은 24명, 그러니까 남자 24, 여자 24이에요. 24명씩 뽑아가지고 시합을 붙인 다음에 여기서 몇 명까지 줄이는 작업이냐면은 8명까지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8명 중에서 상위 4명이 국대 1군, 그리고 하위 이제 4명이 국대 2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4명에 해당하는 그 국대 1군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나 이런 굵직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올림픽은 4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또 3명이 나가요. 나중에 여기서 또 4명 중에 1명을 떨궈야 돼요. 대단히 잔인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하드코어한 과정이 언제라고 보냐면은, 보통은 이 3차전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수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다. 24명 중에서 어쨌든 8명 안에만 들어오면은 2군이라고 하더라도 국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 8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제 완전히 국대에서 탈락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3차전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3일씩 끊어가지고 토, 일, 월 3일 동안 해서 16명을 남기고 8명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화수목을 해가지고 8명을 남기고 나머지 8명을 자릅니다. 그 과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그 전반부가 끝난 거죠. 그리고 어제 8명씩, 남자 8명, 여자 8명 퇴촌을 하실 분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충격도 받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제 남자 국대분들 보시면은 상위 5위까지는 거의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옛날 이제 도쿄 멤버분들, 뭐 김호진 선수, 김재덕 선수, 그리고 오진혁 선수님,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 때 활약했던 이우석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최신예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민기 선수. 서민기 선수가 원래 이제 계명대 쪽 팀에 있다가 대학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현대제철로 이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상위 5위 안에 들어오셨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다시 이제 국대 1군은 넷으로 줄여야 되고, 거기서 또 한 명을 떨궈야 돼요. 대단히 이제 괴로운 작업이죠. 5분이 다 실력이 정말 출중하신데, 하여튼 이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엄선된 최정예들만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양궁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쪽은, 정말 여기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지각 변동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어요. 상위 5위 안에서 원탑을 달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건 이제 예상대로 같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이제 원탑을 현재 달리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세간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뉴페이스 분들, 염혜정 선수, 현재 경희대 소속인데, 참고로 저랑 같은 인천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마 부평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해진 선수, 그 명가 중에 명가죠. 광주여대 출신. 안산 선수님 직속 후배입니다. 근데 이런 뉴페이스들이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국대에 승선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또 지켜봐야 돼요. 여기를 갔다가. 언제든지 또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데, 그럼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 계시냐 했을 때, 남자 팀 중에서는 리우 올림픽 챔피언이죠. 9번 찬 이승윤 선수가 결국 탈락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16위 안에는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탈락을 하셨고, 여자 쪽에서는 예전에 이제 리우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최미선 선수, 그리고 도쿄 챔피언이었던 강치영 선수, 두 분은 16위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국대로 선발돼가지고, 원래 그때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으면 나갈 뻔했는데 못 나갔던 비운의 에이스였죠. 이가연 선수도 16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 선수님 직속 선배이면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죠. 김민서 선수도 들어오셨습니다. 16위 안에. 여기까지 들어오셨는데 16위 밖으로 튕겨져 나간 분이 어느 분이시냐면은 도쿄올림픽 챔피언이었던 장민희 선수. 이분이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을 따셨죠. 케이시 코폴트 선수 꺾고, 장민희 선수가 결국 이제 탈락을 하셨고, 그리고, 아,
안산 선수님이 탈락을 하셨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도 16인 안에 들어가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면요. 여기 참여하신 24분은요. 알고 보면은 실력이 다 한 끗 차이고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나 선수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그래서 결국 선발되는 것은 어느 분이 선발되냐면은 그날 컨디션이 최상이었던 분들이 선발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랜덤으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올림픽 내보내도 메달 다 따오실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실력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도 많이 겹쳤을 것이고 컨디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그랬을 텐데 그래서 원래 당연한 게 아니긴 하죠. 국대 승선하시는 게. 근데 안산 선수님께서 6년 연속으로 국대에 승선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철없이 생각을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음. 하여튼 이제 안산 선생님께서 이제 탈락을 하셨는데 그 광주에서 이제 국대 선발전이 치러지거든요. 홈그라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좀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직관을 가신 팬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은 어제 월요일 날 시합 때 안산 선수님이 내내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본인은 이제 직감을 하신 거죠. 아, 이거 틀렸구나. 한번 이게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레전드 선수들도 다 한 번씩 겪었던 과정인데 안산 선수님께서도 아마 그 과정을 겪는 것이겠죠. 제가 굳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드리자면은 아마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운적인 요소도 따랐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분을 갖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노력을 게을리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일단 안산 선수님이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출신인 건 아실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특과라는 게 졸업 요건이 교생식에서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세반 사항들이 많죠. 그리고 안산 선생님이 초특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졸업장만 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쏟으십니다. 그 졸업 문제 그리고 졸업을 했으니까 광주여대 팀을 떠나서 이제 광주은행으로 이제 실업팀으로 이적을 해야 되죠. 그 이적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올림픽 국대 선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이신데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안산 선생님이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이거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국대 선발전 잘 치르실까? 왜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력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연습량, 컨디션 이런 거 가지고 결국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모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 레전드 선수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고배를 마셨고 뭐 슬럼프도 겪고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강치영 선수만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산 선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6년 동안 정말 국대 수행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이제 안산 선수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 그리고 궁술의 그 길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는 응원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탈락하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신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많이 안타까운 분들인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한국 양궁의 힘이죠. 과거의 챔피언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최상의 멤버를 뽑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탈락하신 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제 낙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하신 분들도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요.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남은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후회 없는 멋진 선발전 치르셨으면 합니다. 아직 선발전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날 이제 확실하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면은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